자, 111회 대동산업 실무 시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일반 전표 입력부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월 30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제조부 생산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전표만 입력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제품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줬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회계상으로는 원가로 대체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자, 대동산업으로 회사 선택하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며칠이죠, 여러분? 자, 문제 보시면 1월 30일. 자, 그러면 대변에 차별했던 제품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때 8번 타겟형 대체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원가로 대체니까 5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차변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생산부, 제조부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을 쓴 거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월 1일 미국 L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2만 달러와 이자 800달러에 대해서 보통리금으로 달러를 구입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자, 4월 1일 지급한 시점의 환율이 1,400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외화장기 차입금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를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전표 번호로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외화장기 차입금이 장부에 얼마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부 쪽에서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문제를 다시 보시면 4월 1일 시점에서 LA은행한테 갚아야 될 외화장기 차입금의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리고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LA은행이죠. 자, 똑같이 LA은행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자, 전년도에 갚아야 될 외화장기 차입금이 얼마가 있어요, 여러분? 2,600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를 메모해 놓고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해당 날짜로 이동해 주시고요. 4월 1일 자로 이동해 주시고 자, 외화장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화장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하고요. LA은행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2,600이라는 걸 확인했죠. 자, 대변에는 자, 이자 비용부터 해볼까요? 차변에 또 이자 비용이 또 나갔죠. 자, 그럼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차변에 발생이 됐고 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800달러인데 자,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니까 800달러 곱하기 1,400원 하게 되면 얼마죠, 여러분? 112만 원이 나오네요. 계산해 보니까. 자, 그리고 대변에 뭐가 지급됐어요? 보통 예금이 나갔죠. 자, 보통 예금이 얼마 나갔을까? 자, 지금 2만 달러하고 이자 800달러면 2만 800달러인데 환율이 얼마입니까? 1,400원. 그럼 2,912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나간 거예요. 2,912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만 원 난 것만큼은 지금 환율 때문에 손실 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외환 차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환 환산 손실은 기말에 하는 겁니다. 거래가 종결됐을 때는 외환 차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자, 5월 6일 날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4월 2일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명단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2천만 원 중에 잔금 1,800을 보통예금으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사무실에 임차를 개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계약금이 2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4월 2일 날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받았겠죠. 계약금을 줬겠죠.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4월 2일자에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자, 4월 2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선급금으로 200만 원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200만 원 메모해 놓고 선급금 이렇게 메모해 놓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날짜가 5월 6일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200만 원 줬고 나머지 잔금 1,800을 보통예금으로 송금해서 준 겁니다. 그럼 차변에 어쨌든 간에 임차보증금 총 지급하는 금액은 나중에 총 받을 금액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 총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거래처 코드는 명당 걸어주시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미리 지급했던 어떤 거 그렇죠. 선급금. 선급금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자, 선급금이 얼마 있었죠, 아까? 200. 자, 나머지 1,800은 문제 보시면 어떻게 했대요? 나머지 1,800은 보통예금으로 송금하여 지급하고라고 돼 있으니까 보통예금 대변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내려가 볼게요. 자, 8월 20일 날 전기의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275만 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자, 이걸 회수했대요. 회수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었대요. 그럼 여러분 275만 원에서 250이 물건 대금이고 25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러면 이때는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걸 회수한 거니까 부가가치세 회수한 거에 대해서는 대변에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언제 회수했죠? 문제 보시면 8월 20일 8월 20일 날 자, 차변에 뭘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요. 자, 금액은 얼마죠? 275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한 겁니다. 그러면 대손 처리했던 거 회수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으로 분기하되 관련 계정을 쓰셔야 된다는 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건 109번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부가세 25만 원 제외하고 250만 원만 충당금으로 해주시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았던 거를 회수한 거는 다시 국가에 내야 되니까 이때는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5번입니다. 자, 9월 19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량의 취득세 12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자, 이건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에요. 그럼 이건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자산의 취득 원가로 포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날짜가 언젠가요, 여러분? 자, 날짜는 9월 19일. 9월 19일자로 가시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125만 원인가요? 125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지급했대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그럼 보통 예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끝났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문제가 나오죠. 자, 1번입니다. 4월 2일 제품을 주식회사 이레테크에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생계화서를 발급하였다. 자, 3월 2일에 받은 선수금 500을 제외한 대금 중에 3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가 4월 2일이죠? 그럼 4월 2일자로 진입해 주시고요. 자, 문제 다시 보시면은 제품을 팔고 생계화를 발급한 거니까 매출의 과세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공급가액은 5천만 원입니다. 부가세 500. 자, 거래처는 이레테크한테 팔았고요. 자, 전자생계화서로 되어 있으니까 1번 걸어 주시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미리 받은 선수금은
대변에 기록되어 있을 거니까 차변으로 상기해 주시고요. 자, 선수금이 500. 자, 그리고 3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차변에 받으러 옴이겠죠. 3천만 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또 풀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4월 9일에 해외 매출처인 비테크 사의 제품을 300만 원 직수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수출 신고 번호로 입력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해당 날짜로 이동해 주셔야죠. 자, 4월 9일입니다. 문제 보시면 자, 제품을 직수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에 그렇죠. 수출로. 매출의 수출로 입력하시고요. 자,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누구한테 팔았어요? 비테크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직수출한 거니까 그렇죠. 직접 수출 신고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1, 2, 3, 4, 5, 001 그 다음에 2, 3, 4, 5, 6이네요. 2, 3, 4, 5, 6 대문자로 X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니까 그렇죠. 외상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5월 29일 날 직원 회식대로 제조부 66만 원과 영업부 44만 원을 지출하고 침산가든에서 제일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 회식 때에 쓴 거죠. 카드로 증빙을 받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자, 문제 보시면 날짜는 5월 29일입니다. 자, 5월 29일자로 들어가시고 자, 우리 카드로 증빙을 받은 거고요. 메이백 카가로 하시면 되겠죠. 메이백 카가 57번. 자, 품목은 직원 회식 때, 뭐 회식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금액은요, 여러분. 자, 금액은 66만 원하고 44만 원. 그죠? 네, 이걸 합치면은 얼마죠? 자, 이걸 합치게 되면 110만 원이죠. 자, 우리 카드 가세 매입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서 지출했죠? 어, 침산가든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자, 신용카드사는 제일카드라고 돼 있네요. 제일카드. 자, 분계는 카드로 구분하시면 미지급금으로 카드사가 걸리니까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문제 주의하실 거는 뭐죠? 그쵸. 60만 원은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자, 그리고 40만 원은 그렇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코드 번호대를 나눠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6월 5일 날 한라상사로부터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 사업에만 사용할 기기장치를 1억 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생계환수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 해당 날짜로 진입해 주시면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5일이죠? 6월 5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러분 기기장치 구입하고 생계와서 받았으니까 매입의 과세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이때는 매입에 불공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좀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뭘 구입했죠, 여러분? 그렇죠. 기기장치를 구입했다.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1억 원. 1억 원에 1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구입했어요? 한라상사한테 구입을 했고요. 자, 전자생계환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 자, 불공제 사유는 뭐예요? 그렇죠. 면세와 관련된 거. 이렇게 걸어주시고, 혼합으로 가서. 자, 차변에는 기기장치를 구입한 거죠. 자, 이때 공제 못 받는 1천만 원도
기기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송금했대요. 그럼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대변에 송금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죠? 1억 원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보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당좌 수표 발행하면 뭐죠? 그렇죠. 당좌 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한 포인트는 생계에서 받았지만 면세만 사용하는 것은 공제가 안 된다. 이때는 생계에서 받았는데 면세 사업에만 쓴다 그러면 불공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6월 15일 날 제조부가 사용할 청소용품을 일진 상사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소모품비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조부가 쓰는 거니까 500번대로 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자, 6월 15일이죠? 그럼 6월 15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매입에 그렇죠. 현가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청소용품. 자, 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누구한테 구입했죠, 여러분? 보니까 어, 거래처는 일진상사라는 업체에서 구입을 한 거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소모품 비로 처리하라고 돼 있고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1번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소모품비는 제조부가 쓰는 거니까 그렇죠. 500번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가지고 끝까지 입력이 완료됐는지를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